이번 시간에는 천재소년 백강년 어린이에 대한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강년 어린이는 IQ가 164라고 알려져 있고요. 4살 때 1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을 4살 때 풀었고 지금 12세, 이제 우리 나이로 지금 12세고, 그런데 10세 때 그 서울과학고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천재라고 할 만하죠. 굉장한 두뇌를 가졌고 이제 똘똘한 어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아주 특히 수학 천재, 그런 수학 천재죠. 이 사람이 수학 천재적인 그 수학에서 천재적인 머리를 보유하고 그렇게 똘똘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이 어린이를 뭐 직접 대면해서 본 사주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 사주를 가지고 그 본인의 어머니한테 뭐 확인했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사주가, 특히 사주는 이 시간, 동양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다고 일단 보여지고, 이 사주를 봤을 때도 천재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최소한 천재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기 때문에 백강년 어린이의 사주가 이 사주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나는 을목입니다. 해월 을목생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임수가 투관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인격 사주가 됩니다. 정인격 사주가 천간에서 신금 편관이죠. 편관 7살과 또 을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을목. 을목을 보는데, 을목이 이제 비견이죠. 비견. 이 비견을 보는, 그러니까 정인격이, 편관과, 비견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런 구조의 사주를, 우리가 격국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인수용살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수용살격. 인수용살격으로, 이제 인수용살격 사주인데 인수용살격이 잘 성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렇게 천간에 이제 편관과 비견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 이런 구조가 돼서 이제 비견이 평소에는 활동하지 못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수용살격 사주에서 을목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에서 이렇게 재성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이 비견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용신을 지키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견 을목도 상신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을목도 상신의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인수용살격 사주가 잘 성격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을 좀 보면은 지지에서 이제 유유라는 이런 자형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진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유자형의 형상은 이제 그러한 현상, 그런 현상은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을목이 상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모로 그 주변 사람의 도움이 많이 있을 그런 보살핌이라든가 도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수용살격은 성격이 격이 잘 이루어져 고급격으로 되려면은, 그러니까 상격, 그러니까 아주 귀격으로, 인수용살격이 귀격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힘의 강약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용살격이 성격되는 조건은 일간이나 인수 중에서 하나는 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인수용살격은 이제 파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자 용신이 임수가 투관해 있기 때문에
용신 임수는 투관해 있고 일간은 해수와 진에 이제 통근을 해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인수용살격이 갖춰야 될 그런 조건에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는 굉장히 단순한 사주죠. 단순한 사주라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귀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다만 원사주에서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해월에 태어나는 을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후가 매우 중요한 조후가 중요한 사주죠. 매우 중요한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원사주에는 화기 그러니까 불의 기운 그 불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는 이제 굉장히 차가운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주는 이제 만약에 대운에서도 조차도 이제 이렇게 화기를 그 불기운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까딱하면 이제 일사불성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그 오대운 때부터 그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이제 없다. 그래서 조우도 잘 충족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원사주는 인수용살격이 잘 성격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조후 화기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대운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조후조차도 잘 성격이 돼서 그 잘 갖추어져서 굉장히 귀격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월의 을목은 화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에 태어난 나무기 때문에 불이 없게 되면은 이 나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얼어 있는 그러니까 얼어 있는 찬물 이 찬물에 있는 나무는 어떤 뭐 삭을 틔울 수도 없고 자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후가 가장 1순위로 중요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지에 있는 이 유유라는 이 형살이 있는데 이 유유라는 이 구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인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온건한 그리고 어떤 그 머리가 뛰어나서 어떤 그 수용성 그러니까 그 선생이나 자기가 읽었는 책이나 이런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그 대운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첫 대운 임자 대운이 왔고 두 번째 개축 대운 이렇게 오는데 임자 대운에서는 이게 이제 임수가 또 왔기 때문에 이제 중인이 되지만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수가 오고 지지로 자수가 와서 자진합을 하지만은 인수용살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운은 굉장히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운인 이제 개축대운이 된다면은 이 개축대운은 인다용살이 되죠. 이제 인다용살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학업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변경이나 변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학업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좌절이라든가 어떤 그 변동사항,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전공을 바꾼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수용살격 그 자체의 근원적인 파격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무난한 한 대운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에서는 다소 시련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갑인이나 을묘 대운 같은 경우에는 비겁의 이제 대운인데 이렇게 비겁의 대운이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다소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용살격에서 이렇게 비거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인수용살격이 성격됐을 때의 조건 그러니까 일간이나 그 인수가 약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용신 인수도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칠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다소
폐가 나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병진대운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수용살격에서 신금을 병화가 와서 병신합함으로써 상관합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길한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대길한 대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꽃이 확 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대운들은 이제 정사라든가 무호라든가 기미, 이런 대운들은 전부 다 다소 그 정체기 또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대운은 말년운이 되는데, 말년운이 일신상으로는 이제 조우가 충족되기 때문에 다소 편안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또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적인 분야 이런 데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건강에서도 굉장히 시련이 올 수 있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 정사나 무호나 기미대운에서는 인수용살격에서 그 임수용신이 크게 손상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건강적인 면에서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 어, 그, 더 이상의 어떤 학문적인 발전이라든가 어떤 그 자신의 명성을, 이름을 날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축제를 한다든가 돈을 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만, 그러나 이 대우는 이제 정삼무호 기미는 조후가 잘 충족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신상으로 그렇게 불편함은 없고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인 활동적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시기 또는 쇠퇴기 또는 정체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병진대운이 가장 좋은 대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런 앞부분에는 이제 그냥 평탄한 그런 이제 대운이 되고, 병진대운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난 후에는 굉장히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정체기에 빠져들어가는, 또는 운세적으로는 이제 하강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적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주가 굉장히 그 인수용살격에서 비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가 돼서 굉장히 잘 짜여지고 구성되기 때문에 웬만한 운에서는 실패라든가 좌절을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는 않습니다. 다소 생각이나 계획대로 다 일이 실천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들은 자주 경험하겠지만은, 근원적으로 대패가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성과 학문과 모든 면에서 상당히 성공하고 삶에 있어서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재 소년으로 알려져 있는 백강년 어린이, 그 어린이의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